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하윤경이고 나이는 30대예요. 연상의 남편과 7살 된 아들 상혁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 유일한 취미라고 할 수 있는 건 요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시락 가게를 선택했어요. 아르바이트는 일주일에 4일. 일을 하면서도 기성품 반찬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매일 정성껏 요리를 만드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들의 간식도 기본적으로 손수 만든 걸 주는데 아들이 맛있게 먹어요. 가끔 아들이 데리고 온 친구들에게도 직접 만든 간식을 내주는데 나중에 아들 친구 엄마들이 레시피를 물어볼 정도로 간식 평판이 좋아요. 다만 요즘 남편의 반응이 아쉬워요. 예전에는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요즘은 무관심하거든요. 아무리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남편이 제가 귀찮아진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제 요리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요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아요. 아들이 아직 어려 너무 매운 음식은 만들지 못하지만 아들이 먹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맛있는 카레를 만드는 게 요즘의 제 낙이에요. 아들은 다행히 맛있다며 잘 먹어주네요. 그리고 제 카레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집에 들르셨어요. 솔직히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건 시어머니가 남편 편만 너무 들기 때문이죠. 결혼한 지 제법 됐고 손주까지 생겼는데도 여전히 제게 남편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난 너희들 결혼을 인정한 게 아니야. 언제든 상혁이와 아들을 돌려줘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란 없나 봐요. 그런 시어머니지만 카레는 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맛집도 찾아다니는 것 같고 SNS에 카레 사진을 올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최근에 만든 카레가 정말 맛있었다며 할머니도 먹으러 오라고 말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싫어하시지만 제 요리 솜씨만큼은 인정해 주셔서 상혁이의 말에 이끌려 제 카레를 먹으러 오신 거죠. 시어머니는 제게 매콤한 카레가 먹고 싶다고 하시는데 요구사항이 많지만 그래도 맛있으면 솔직하게 맛있다고 말해주시니 그 점은 참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조금 매운 카레를 만들어 봤어요.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시어머니 앞에 카레를 내놨어요. 벌써 숟가락을 들고 먹는 자세를 취하는 시어머니. 한 입 드시고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순식간에 다 드시고는 맛있게 잘 먹었다며 다음에도 또 기대한다고 말씀하시고는 돌아가셨어요. 카레를 만들어드리니 남편 얘기도 꺼내지 않고 다른 집안일에 대해서도 불만도 가지시지 않고 정말 좋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역시나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오늘 저녁도 카레인가?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 저는 화가 치미는 걸 애써 참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만든 카레는 어머님도 맛있다고 했어. 카레라면 깐깐한 어머님이 말이지. 당신은 뭐 해줄 말 없어? 맛있네. 엄마도 먹어봤구나. 그냥 제 질문에 대답만 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면 TV의 시선이 꽂힌 채 하는 대답이었으니깐요. 정말로 제 카레가 맛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맛있다고 대답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남편이 왜 이러는 걸까? 너무 나한테 무관심한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시어머니에게 상담해보기로 했어요. 어떤 이유라도 알 수 있을지. 시어머니에게 남편 입맛에 맞게 좋아하는 카레를 해줘도 반응도 없고 저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카레를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자기가 만든 카레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몇 마디만 이야기를 나눈 후 대화를 멈추었어요. 어쨌든 남편이 카레를 좋아하는 건 확실한데 제게 무슨 감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평소라면 부엌에 전혀 들어가지 않던 남편이 밤늦게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도둑인 줄 알았어요. 저는 혹시나 싶어
한 손에 효자손을 들고 부엌에 갔더니 거기에는 남편이 서 있었어요. 너무 화들짝 놀래서 남편에게 거기서 뭐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카레 좀 만들려고 부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늦은 시간에 갑자기? 그리고 카레를 왜?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카레밖에 만들 줄 몰라서 깜짝 놀래켜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카레를 만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것밖에 만들 줄 모른다고. 그럼 총각 때 만들어 본 건가? 저는 어쨌든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다 같이 먹자고 말하고 남편을 부엌에서 나가도록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걸 남편은 깜빡 잊고 있었어요. 오늘 시어머니가 집에 주무시고 간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 시어머니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데 사실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대화를 전부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말한 카레밖에 못 만든다고 말한 것도 들으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남편 말에 착각해서 남편이 우리 집에서 종종 카레를 만들어주는 줄로 오해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남편은 시어머니를 위해 카레를 만든 적이 없는데 저는 남편이 해준 카레를 먹어본 적이 있는 거로 받아들인 거죠. 시어머니는 제게 엄청난 질투를 느끼게 됐고 분노에 휩싸였나 봐요. 결국 해선 안 될 행동을 하시게 되는데 남편이 만들다만 카레를 몰래 부엌에서 먹어본 거예요. 딱히 특별할 게 없는 밀키트를 데운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는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몰래 한 입 먹어보려다 몇 번 더 맛을 본 거죠. 시어머니가 맛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엌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났어요. 남편은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고 시어머니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흔들며 혹시 카레를 먹었냐며 따지는데 카레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쨌든 입에 개거품을 물고 있는 시어머니를 위해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리고 경찰도 함께 불렀어요.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제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같은 시각에 도착한 구급차와 경찰차. 저와 아들은 구급차에, 남편은 경찰차를 타고 각자의 목적지로 향했어요. 남편은 경찰서에서 자기가 만든 카레는 아무 이상 없다고 말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빠른 위세척 덕분에 의식을 되찾았어요. 의식을 되찾긴 했는데 쓰러진 건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카레를 먹고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말해주니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놀라셨어요. 설마 남편이 만든 카레를 먹고 쓰러질 줄은 상상도 못하셨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만든 카레는 저와 아들에게 먹일 카레였거든요. 도대체 남편은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 나중에 남편은 경찰서에서 일단 귀가 조치가 됐더라고요. 다시 조사받으러 오라는 말을 들었긴 했을 테지만요. 저는 시어머니 입원 준비물을 챙기기 위해 집에 들렀는데 남편이 이미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먼저 온 남편은 또 부엌에 있었어요. 오른손으로 냄비를 젓고 있었는데 그건 카레였어요. 분명 남편이 만들었던 카레는 경찰이 가져간 걸로 아는데 또 만든 건가? 저는 남편에게 냄비의 카레는 뭐냐고 물어봤는데 아까 카레 만들 때 조미료 대신 다른 걸 잘못 넣었다며 이번엔 제대로 넣었으니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효과가 있다는 건지. 저는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남편에게 뭘 넣은 거냐고 하니 제 물음에 대답은 하지 않고 와서 맛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카레 절대 안 먹을 거라고 말하고 먹고 싶으면 혼자서 실컷 먹으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꼭 카레를 먹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뭔가 이 수상한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건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그 사진은 어디서 났냐고 하는데 동네 엄마들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남편은 상상도 못했을 테지요. 남편의 당황한 모습에 저는 그 여자 임신한 거 맞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화를 내며 생사람 잡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 둘이서 함께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걸 옆 동네 아는 아줌마가 봤다고 하니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남편의 속셈은 카레에 농약을 소량 타서 가족들을 병원에 실려가게 하고 그 카레를 제가 만든 걸로 알리바이를 꾸밀 셈이었던 거죠. 우연히 농약병을 세탁실에서 봤었는데 이야기가 딱 만들어지더라고요. 소량만 넣으면 건강은 회복할 테고 이를 빌미로 쉽게 이혼하려고 했던 거죠. 내가 당신 속셈 모를 줄 알아? 쉽게 쏘가줄 것 같아? 그때 인터폰이 울렸어요. 입원할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너무 건강해 입원하기 싫어서 그냥 집으로 오셨다네요. 저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제가 꺼낸 건 녹음기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나눈 대화들 경찰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그리고 세탁실에 숨겨둔 농약통 내가 못 봤을 것 같아?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남편의 패배가 결정된 순간이었죠. 시어머니는 다행히 제 편이셨어요. 남편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냐며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임신까지 시켰냐며 혼내시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냐며 인연을 끊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훈계하는 동안 몰래 카레가 담긴 냄비와 농약통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물론 경찰서죠. 남편은 결국 경찰에 다시 체포됐고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이 두 번째로 만든 카레에는 정말 농약이 들어있었고 많이 먹었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하네요. 미친 남편과는 서둘러 이혼을 했고 물론 아들의 양육권은 제가 얻었어요. 그리고 위자료와 양육비도 모두 최대한으로 받아냈어요. 상간녀는 제가 굳이 소문을 안 내도 다 알아서 소문이 나더라고요. 결국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뒀고 이사를 간 건지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네요. 한편 저는 작은 가게를 임대해 카레 가게를 차렸어요. 이건 제 뜻보단 시어머니의 권유가 더 컸는데 카레만큼은 자신 있었던 터라 정말 진심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단골 손님도 생기고 동네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바빠지고 있네요. 시어머니와 함께 카레 종류도 다양화하며 앞으로는 더 나은 내일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